2010년 7월 16일 저녁 6시 10분경 지역 무전기로 황급히 소리가 들리고 일제 인근 관할소방서의 모든 소방차가 출동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사건 당시 실제 현장 영상으로 당시 중국 대련항 유조선이 원위로 옮기는 과정에서 송일공 폭발 사고가 발생해 소방관 2천여 명이 투입되어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 중국 대련시의 폭발 사고는 이후 15시간의 진화 작업이 소요되고 이 때문에 1500톤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며 부근 해역 430km나 오염됐던 어마어마한 화재였습니다. 매 시기마다 우리 사회나 현장에서는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가슴 아픈 사건들을 모티브로 삼아 영화의 필름으로 고스란히 옮겨 재탄생시킨 중국 역대 최고의 제작비 무려 3억 8천만 위엔 한화 660억 원이 들어간 열화영웅을 소개해드립니다. 영화의 스토리는 기본 재난영화의 형식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소방중대 대장 장리회를 축으로 각각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소방대원들의 모습과 그에 따르는 희생과 위기의 순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영화의 스토리를 뒤로하고 이 영화의 제작 뒷얘기와 제작 비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작비 660억 원 중 배우들의 개런티나 홍보 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이 순수 제작비로만 들어갔습니다. 전체 화저 촬영 기획에만 2년, 화재 장면 촬영하는데 840시간, 그리고 145톤의 방앗가스와 특수효과 약품만 8톤가량이 소비되었고요. 영화 촬영에 사용된 물의 80%는 전부 실제 촬영을 통해 구현해내고 필름에 담았다고 합니다. 감독의 제작 배경 이야기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화재 현장의 사실감을 담기 위한 실제 촬영 장소에 대한 부분인데요. 영화사 창업주에게 직접 요구하여 1:1 실제 사이즈로 55,000제곱미터 규모의 석유 탱크와 촬영지를 건설했습니다. 현재 기술력으로 CG를 통해 배경 처리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을 오로지 사실적인 묘사를 위해 지었다고 하니 감독 본인이 화재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촬영 대부분의 폭발씬은 전문 발파소를 갖춘 팀으로 구성하여 실제로 폭발시킨 장면들입니다. 아마도 이에 모든 제작비가 집중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감독이 직접 말한 에피소드 중에 영화 몇 초 분량의 불을 태우는 촬영에 350만원, 당일 촬영에 영화 소스 50개 부분만 찍어도 하루에 1억 8천만 원이 들어가는 현실이었다고 합니다. 영화 촬영을 위해 제작비를 태우면서 썼으니 이건 재활용도 안 되고 정말 중국 자본의 힘을 느끼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난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소방관들을 담고 있는 영화들을 몇 편은 보셨을 텐데요. 참고삼아 열화영웅의 제작비를 다른 영화들과 비교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영화로는 2012년작 타워가 있었습니다. 전체 제작비 160억, 당시 시나리오의 스케일을 다루기에는 부족한 제작비로 인해 여러 우려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절반 이상을 괜찮은 CG 연출력으로 커버하면서 좋은 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외국 영화로는 최고의 명작인 분노의 영유가 있고요. 2005년작 레더 49, 최근작으로는 2018년작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발생한 최악의 산불 화재를 가져온 올리 더 브레이브가 있습니다. 이 중 올리 더 브레이브의 경우가 열화영웅과 장소적 차이를 빼고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회가 되신다면 두 영화를 비교해보면서 보는 것도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사실 외국 헐리우드급의 기타 재난영화들과는 제작비와 스케일에 있어서 금액 자체가 비교 불가능한데요. 하지만 적어도 불을 소재로 소방관을 다룬 영화 중에서는 기타 영화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세계적인 제작비가 들어갔다는 점은 단순한 숫자 계산으로 수긍은 가능 부분입니다. 现场各位指挥员，是党员的，有兄弟的，向前一步。是党员的义不容辞，有兄弟的父母有靠，所以你们要组成一支攻坚组。坦白地说，就是敢死队。 열화영웅은 각 소방관들의 사명감을 바탕으로 재난 상황에서 헌신하게 되는 모습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도시 전체가 날아갈 가스 누출과 폭발을 막기 위해 생명을 걸고 밸브를 8,000번 돌려야 하는 임무를 맡은 장리웨이. 불길이 화학 탱크에 번지는 것을 차단하고 현장의 사고로 인해 물이 없는 상황에서도 임무 완수를 해야 되는 웨이거. 소방감독관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현장에 투입되어 화재 진압에 제일 중요한 물을 바다에서 공급해야 되는 쉬샤오빈.
이렇게 영화에 주축이 되는 3인 각각의 필수적인 임무 완수를 극적으로 필름에 담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하여 이들 또한 자녀가 있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나 가족들 간의 의견 차이에 요소는 미묘한 갈등, 혹은 우리 주변의 친구가 겪고 있을 법한 현실적인 고민의 이야기들도 담아내면서 좀 더 영화에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재난영화의 최고점을 살리기 위해 감독의 카메라는 화재 현장뿐만이 아닌 위기를 겪고 있는 혼돈의 도시까지 감독의 시각으로 렌즈의 영역을 넓힙니다. 도시의 대폭발이 예견된 상황에서 시민들은 앞다투어 탈출을 하게 되고, 여기서 벌어지는 혼돈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내면서 현대사회가 가진 진짜 모습의 불편함이 나오기도 합니다. 위기의 순간 인간에게 과연 제3자에 대한 온정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들게 하는 장면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배려해주며 결국에는 역경을 돌파하고 위기를 이겨내는 모습에서 적어도 이 영화에서만큼은 희망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对啊，这么高了啊！哎，你赶紧啊！我，哦，你孩子刚出生，我呀，我就想活着出去见我老婆孩子。 사실 기본적인 완성도만 보자면 이 영화는 흠잡을 곳은 없습니다. 블록버스터의 기본 공식을 잘 따르면서 상황을 더 극적이게 만들었고, 보는 내내 실감이 날 정도로 시각화와 규모도 꽤 잘 갖춘 작품입니다. 다만 뭐랄까 관객들의 소금을 이끌어내기에는 좀 부족한 대사들과 심파적인 요소는 과연 지금 이 시간에도 고생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의 노력과 희생에 견주어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분명히 엄청난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임에는 틀림없지만 개인적으로는 특수효과나 CG로 대한 중국 영화에서 느껴지는 억지스러운 감동, 그리고 한정된 공간에서의 스토리를 다루고 있어 좀 더 확장된 공간을 통해서 영화의 스케일을 키웠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재난영화를 보면 항상 비극과 희생을 다루면서 감동과 눈물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인기 있는 헐리우드 영웅영화에는 어김없이 극장표를 사서 보지만 이 시대에 직결하여 고생하시는 소방관 분들이나 경찰 공무원 등의 영화에는 제가 몇 번이나 극장에서 보았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배트맨 등 가상의 영웅 히어로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시는 분들이 진정한 이 시대의 사실적인 히어로가 아닌지 생각이 들게 되네요. 이상 영화 제작비에 관한 여러 영웅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